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는 이미 뇌졸중을 겪으신 분뿐만 아니라 아직 특별한 증상이 없는 40대 이후 성인분들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 동안 몸 안에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질환입니다. 먼저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되거나 뇌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는 산소와 혈액 공급이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혈액 공급이 잠깐만 끊겨도 뇌세포는 빠르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 의식장애 같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입니다. 이 경우는 혈액이 끈적해지거나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유형은 전체 뇌졸중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히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혈전이 생기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졸중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오랜 기간 지속된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발생하면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됩니다. 이 유형은 발생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망률과 후유증 위험이 더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혈압이 정상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위험은 현재 측정된 혈압 수치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혈관의 상태입니다. 혈관은 만성염증이 지속되거나 혈당 변동이 반복되거나 혈중 지방 수치가 높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쪽에서 서서히 손상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입니다. 이 상태는 뇌졸중과 거의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팔이 잠시 안 움직였다가 회복되거나 말이 잠깐 어눌해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행히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는 본격적인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분들 중 상당수가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 이내 뇌졸중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뇌졸중 위험이 높을까요? 조절할 수 없는 요인으로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입니다.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당뇨병입니다. 복부비만입니다. 흡연입니다. 과도한 음주입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심장질환 병력입니다. 40대 이후에는 이 요인들이 하나씩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이제 치료와 관리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관리의 목적은 단순히 약을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혈액이 과도하게 끈적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혈전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뇌 미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육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섭취는 충분히 늘려야 합니다. 염분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운동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적절합니다. 혈압 안정과 혈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음주는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는 특히 복부 비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장 지방은 혈관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혈압과 자율신경계 안정에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혈관 손상,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혈류 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영양 관리의 목적은 혈관 환경을 개선하고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치료를 대신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를 보완하는 관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혈관 상태가 결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40대 이후라면 증상이 없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강좌가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해야겠다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